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마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를 처음에 알게 된 게 스파크 자동차 때문이신 분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스파크를 2019년 5월쯤 구매를 했었는데 사실 탄 건 한 3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아직 차가 쌩쌩하고 계속 타도 되지만 차를 바꾸게 돼서,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가 어떻게 보면 차 때문에 좀 떡상한 것도 있기 때문에 차를 바꾸게 되는 걸 유튜브에 알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남자친구 차를 끌고 가는 장면을 영상에 올렸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차 바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차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9월 아직은 차가 안 나왔고 요즘 차가 되게 늦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계약만 한 상태인데 또 계약을 취소한 상태예요. 진짜 너무 이게 말하자면 긴데 어디서부터 말해야 되나? 일단 제가 차를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사실 핑계라고 들리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생이 내년에 취업을 해서 또 차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어요. 동생이 아무래도 일을 하는 그런 분야가 조금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활발한 곳에 취업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면서 또 엄마한테도 왔다 갔다 하고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피곤해서 가기 싫고 힘들고 그러잖아요. 차라도 줘야 동생이 더 잘 가는데 힘이 나지 않을까. 그래도 뭐 차가 없어도 동생은 잘 갈 애지만 제가 누나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저는 요새 대중교통을 잘 못 이용하겠더라고요. 원래 차를 끌고 다니면 그러잖아요. 동생한테 제 차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선 초보 운전이기 때문에 중고차로 운전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중고차 가격이 워낙 비싸기도 하고 저는 남들이 탄 차는 솔직히 잘 못 믿겠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좀 심해요. 아무리 요새는 뭐 인증받은 차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제 차만큼 보증이 된 차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생한테 제 차를 줘야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리고 아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가구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주문 제작건들이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 제가 판매하는 제품들은 택배 배송이 가능하고 택배 배송이 안 되는 건 화물 배송으로 해서도 보낼 수 있는 제품들인데 그 외에 고객님들께서 주문 제작을 하시는 건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주문 제작 건들은 택배 발송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화물에도 맞는 사이즈의 박스가 없어서 이제 거리가 가깝거나 이러면 제가 직접 갖다 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제가 계약한 택배사는 화물 택배만큼 큰 택배에는 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는 이제 화물 택배로 직접 가서 보내야 되는데 제 차에 실리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여기 아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실려가지고 막 남자친구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남자친구 차로 간 적도 몇 번 있고, 그런데 사실 뭐 남자친구 차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매번 남자친구한테 이것 좀 하게 좀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것도 솔직히 눈치 보이고, 남자친구도 본인의 업무가 있잖아요. 저한테 계속 올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올해 초부터 계속 했었는데 뭘로 바꿀지 모르겠어서 엄청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욕심을 내서 차를 뽑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가성비 있는 차를 뽑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SUV를 타야 될 것 같고 폴딩이 가능한. 근데 이제 또 너무 큰 SUV는 제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스파크를 탈 때도 여기저기 막 부딪히고 다녀요. 우회전을 할 때 제가 짧게 도나 봐요. 자꾸 막 이렇게 서 있는 그 봉 아시죠? 거기에 막 박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방향 감각이 없는데 너무 큰 차를 탔다가 사고가 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소형 SUV를 알아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소형 SUV 하면 택배가 많이 안 실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찾아보다가 이제 셀토스를 알게 됐고, 셀토스는 생각했던 것만큼 트렁크가 작지 않더라고요.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트렁크가 되게 크고 폴딩하면 충분히 다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셀토스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셀토스 구매하면 정말 엄청 오래 타고 싶거든요. 제 약간 꿈은 10년 뒤에 벤츠 마이바흐 GLS를 타는 게 제 꿈이에요. 현금 결제를 해서 사는 게 제 목표인데 그 꿈을 이루기 전에 이제 한 차로 쭉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타는 차는 10년 동안 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살려고 하는데, 사실 뭐든 다 그렇더라고요. 직장도 3년 다녀야지 라는 마음으로 입사를 했는데 2년 8개월 다녔고, 지금 스파크도 5년 타야지 했는데 3년 탔으니까 목표를 크게 잡아야 내가 그만큼의 가까이 타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10년을 잡고 있어요. 근데 또
또 언제가 돼서 또 저 차를 바꿨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제 계획은 10년 이상 타는 거고 지금 스파크도 거의 7만 킬로 가까이 타서 적게 탄 편은 아니에요. 3년 치고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차를 바꿔야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리고 사실 작아서 위험한 것도 있고 동생도 스파크를 타다가 조금 운전 실력이 향상되고 본인의 돈이 생기면 차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가 너무 작다 보니까 고속도로 달리기에는 좀 위험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시내 주행만 할 생각으로 샀는데 어쩌다 보니 차를 사고 집안 환경들이 많이 변화가 되면서 고속도로를 탈 일들이 계속 생겨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튼튼하고 큰 차를 살 걸 그랬다라는 생각을 종종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후회를 하지 않게끔 차를 뽑을 생각이에요. 셀토스를 계약을 했습니다. 아우 설명이 너무 길었네. 아니 아무튼 근데 셀토스를 구매를 했는데 왜 계약을 취소했냐면 이게 아는 분을 통해서 딜러를 소개받고 계약을 한 건데 몰랐는데 그분이 이제 공식 딜러분이시래요. 공식 대리점에 있는, 그러니까 대리점이 아니라 공식에 있는 딜러분이셔서 사실 그분은 뭐 수당이 떨어진다기보단 그냥 차 판매 건수로 인한 그런 게 떨어지나 봐요. 그래서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딜러 서비스를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냥 알아서 잘 해주세요 라고만 말을 하고 말았는데 남자친구가 이것저것 알아봐야 된다고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 너가 정확히 원하는 걸 찾아서 알아봐야 된다라고 해서 자꾸 저한테 알아보라고 시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받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옆에서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알겠어 찾아볼게 이러고 셀토스 카페에 가입을 했어요. 거기에 딜러 서비스라고 쳤더니 다른 분들이 받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별로다,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게 한 게시글 4, 5개, 3, 4개만 봐도 딱 추려지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전혀 제가 찾아봤을 때 들어본 적이 없는 썬팅과 들어본 적이 없는 블랙박스가 가능하다고 하셔서 제가 그거를 다시 또 그 글에 카페에 올렸거든요. 제 딜러분이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신다. 그리고 딜러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소개를 받았지만 그래도 원한다면 다른 딜러한테 계약을 해도 된다. 굳이 나한테 할 필요가 없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잘 하니까 서비스 좋은 데로 가라. 막 그러면서 저한테 먼저 계약을 해지하라고 계속 이렇게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한테 먼저 계속 권유를 하셨고 저는 근데 이미 2주 동안 계약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게 아까워서 취소를 안 하려고 했는데 먼저 계속 뭐만 하면 계좌번호 알려달라고 계약금 돌려드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이분도 그냥 나랑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리고 저한테 본인들은 서비스가 중요하지 않다. 뭐 물론 고객들 입장에서는 딜러 서비스가 중요하겠지만 상품이 중요하겠지만 자기들은 서비스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그럼 중요한 게 어떤 거죠? 라고 여쭤봤더니 본인들이 중요한 건 판매 실적 건수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얘기를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는 분을 통해서 했던 딜러기 때문에 제 성격을 전부 보여드릴 수는 없었고 그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제가 한번 찾아보고 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라고 하고 이제 카페에 다시 글을 올렸어요. 2달 페널티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알아봐라 라고 하시길래 여러분한테 여쭤봤죠. 2달 페널티에 대해서. 그랬더니 자기가 양보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카페에다가 딜러분 좀 추천 좀 해달라 글을 올렸더니 2분이 추천을 해주셨고 그 중에 한 분한테 먼저 전화를 했는데 그 2달 페널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딜러님께서는 2달 페널티 양보하면 괜찮다고 하셨다. 그랬더니 그 수당이 그쪽 분한테 지금 제 딜러분한테 들어가서 그거를 나중에 이분한테 받아야 되는데 이분에 대한 신원 보증도 안 돼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그러냐? 죄송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길래 그 2번째 분도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2달 페널티가 6월 달에 이제 변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그래서 그게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페널티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계약할 수 있다고 하셔서 일단은 계약을 해지했고 다시 계약을 하러 가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일요일날 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냥 빨리 계약을 하고 싶어서 한번 물어볼까 해요. 오늘 가도 되는지, 오늘 저녁에. 저의 차 연대기는 이렇게 끝이 났고 사실 차에 대해서 좀 브이로그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올리고 싶었는데 촬영을 했는데 1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써먹나 망했네 이랬는데 이렇게 딱 유튜브 조회수를 뽑아 먹을 수 있게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 생기고 다시 재계약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기다니 이거는 유튜브에 올리라는 하늘의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제가 이제 나와서 말을 하니까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냥 뭐
들어주세요. 요즘 편집에 대한 욕심이 자꾸 생기는데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또 잡소리를 하면 나중에 컷 편집하는 게 힘들어지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